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GTQ 포토샵 시험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상급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상에 나오는 자료는 밑에 http blog.naver.illil 이라는 블로그에 왼쪽에 보면 디자인 자료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 해당 블로그로 가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따로 영상 밑에다가 추가 글로 주소를 다시 한번 적어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픽 할 때 이전 동영상에서는 환경 설정을 하는 작업을 했죠. 반드시 그 환경 설정하는 법을 따라한 다음에 이번 동영상을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설정도 중요하지만 빠른 작업과 빠른 단축키 활용을 위해서 손의 위치를 올바르게 잡아주셔야 돼요. 먼저 항상 왼손은 그림과 같이 새끼손가락을 컨트롤에, 엄지손가락은 스페이스 바에 놓은 채로 중지는 S, 그 다음 검지와 약지는 Z와 C에 갖다 놓고 오른쪽 손은 마우스의 왼쪽과 오른쪽 위치에 각각 그림과 같이 위치를 정해 줍시다. 주소는 확인해서 미리 켜놓으시면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잠시 기다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수업은 상급-1을 나가게 될 건데, 상급은 문제가 총 3개가 나가고 한 문제씩이 아니라 3개 문제를 통틀어서 60분 안에 풀면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기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지를 받으면 지금 제가 블로그에 올린 첨부 파일과 동영상에 보이는 자료처럼 해당 문제지를 이런 식으로 받으시게 되는데, 문제 1은 100점, 20점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감점 처리가 되면서 20점을 모두 받는지, 아니면 여기서 1, 2점이 깎이거나 혹은 더 많이 깎이는지가 조건과 출력 형태와 얼마나 제대로 똑같이 만들었는지 그에 따라 점수가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순서대로 따라해 봅시다. 600, 400의 캔버스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파일에 New를 누르고 가로에 600에 400 이렇게 값을 쓰겠죠? 시험지에는 폭과 높이만 써 있는데 시험지에 이만큼 써 있다고 딱 그 값만 설정한 다음에 관가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되고, 다른 값을 앞에서 봤던 주의사항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나머지도 꼭 채워 주셔야 돼요. 네임은 어떻게 쓰라 그랬죠?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 이렇게 쓰는 건데, 만약 수험 번호가 1, 2, 3, 4라고 쳐요.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받은 수험 번호를 앞에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절대 공백을 써서는 안 되고 하이픈, 이름, 하이픈, 문제 번호,
확장자는 저장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 번호까지만 써주고 600, 400 픽셀 단위 꼭 확인하시고 해상도는 72 칼라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놓고 OK를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이 600, 400의 창이 나오는데 문제지에 보면 출력 형태의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있어요. 이 눈금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붙인 게 아니라 가로 600에 세로 400에서 해당 그림과 똑같이 제작을 하라고 각 눈금자의 위치를 참고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00점에서 감점을 안 당하고 20점을 그대로 받으려면은 맨 처음엔 캔버스를 연 다음 뷰에 룰러를 눌러서 눈금자를 띄워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눈금자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단위가 픽셀인지 꼭 확인을 하세요. 600에 400으로 열었는데 다른 단위로 숫자가 보여버리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픽셀 그러면 600에 400이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장엔 준비물로 자와 컴퓨터용 사인펜, 빨간 펜을 챙기고 실제 시험장에선 이런 파일이 아니라 출력 종이로 문제지를 받게 되는데 그 문제지에 자를 대고 빨간색 포인트 펜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중심 기준으로 먼저 한번, 다음 마찬가지로 중심 또 한 번, 십자 모양으로 선을 그려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4등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가이드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나중에 나비의 위치를 설정을 할 때 나비의 한쪽 날개는 각각의 나눈 4행사열의 칸에서 이 칸 위치에 요 정도에서 잘리게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크기는 절반 정도의 나비 날개가 이 정도만 들어오도록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데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 시험지에서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다 하면은 600, 400으로 연 창에도 똑같이 눈금자에서 누르고 드래그하면 가이드가 나와요. 그거를 먼저 십자 모양으로 두 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때 뷰에 스냅이라는 게 꼭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이드를 그려주세요. 안 그러면 스냅이라는 게 자석 기능인데 없으면 맞추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니까 꼭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가이드도 적절하게 중간 정도 맞춰서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렸으면은 바로 다음 문제부터 다시 진행을 하시면 돼요. 2번에 보면 상급-1을 새로 만든 캔버스에 복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를 기존 새로 만든 캔버스에 복사하라는 거니까 파일, 오픈, 상급-1 열었으면 반드시 열라는 파일은 연체로 작업하면 안 되고 열고 반드시 이동을 한 다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면은 파일을 이쪽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파일에서 파일명을 밑으로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왼쪽 툴에서 이동 툴 활용해서 이미지를 누르고 화면 안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놔주면 이미지가 이동됐어요. 이동됐으니까 얘는 X 눌러서 닫아줘요. 근데 이동했는데 얘랑 크기가 틀려요. 확실히 틀리죠? 그러면 방금 그린 가이드를 바로 이용해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미지에서 특징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열매 모양이 위쪽, 왼쪽, 오른쪽으로 3개가 중심 기준으로 3개가 어느 정도 나란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4칸 안에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일로 와서 에딧에 프리 트랜스폼 크기 변형 도구 누르고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데 이미지가 크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옆으로 옮겨서 바운딩 박스에 조절점이 보이게 한 다음에 조절점 반드시 Shift 누르고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크기를 조정하면서 Shift 떼고 안쪽으로 마우스 이동하고 중심을 맞추면서 남은 크기를 이어서 맞춰주세요. 그러면 중심 기준으로 3개가 나란히 요 4칸 안에 들어오는 모양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죠? 맞추셨으면은 왼쪽 꽃을 녹색 계열로 보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열매가 다른 색깔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원하는 부위만 효과를 주려면은 항상 그 대상은 따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선택할 때는 빠른 선택 툴을 많이 쓰니까 이동 툴 밑에 툴에서 우클릭, 퀵 셀렉션, 빠른 선택 도구를 누르고 옵션에 추가 모양으로 옵션 선택되어 있는지 보고 크기는 키보드에 대괄호 열고 닫기로 간단히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만약 마우스 포인트가 이런 원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으로 자꾸만 나오면은 왼쪽 Shift 위에 캡스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크기는 적당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보다 절반 정도 작은 크기로 맞춰 놓으시고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애드저스트, 휴 세츄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U를 눌러주고 창이 나오면은 휴가 색깔, 색, 채도, 명도를 뜻해요. 그러면 색의 슬라이드를 조정하면서 녹색 계열로 맞춰주고 색이 너무 탁한 것 같다 싶으면 채도, 세츄레이션을 올려주세요. 반대로 탁하게 할 땐 왼쪽 라이트니스는 명도로 밝고 어두운 걸 타기 때문에 적당히 원하는 값에 맞춰줍니다. 다 하면 OK. 선택은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셀렉트, 디셀렉트로 바로 해제를 하세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용하는 메뉴들은 옆에 단축키를 꼭 외워놓고 이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컨트롤 D.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복제 기능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오른쪽 꽃을 복제를 하래요. 잘 보면은 얘랑 비교했을 때 왼쪽 꽃이 여기 오른쪽 열매, 이 왼쪽 열매랑 오른쪽 열매 이동한 모습을 타는 건데, 이 부분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해당 문제에 가끔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결과를 보면은 조건에는 안 써있는 문제 파일이 결과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력 형태에 보면 나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거는 나비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무엇인가? 조건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끔 이게 책이 아니고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시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조건에 써주긴 하나, 그 외에 만약 조건에 안 나와 있는 문제는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조건에 없다 하면 스스로 그 대상을 파악을 해서 문제에 동일하게 넣으면서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나비가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 있는데 조건에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다시 파일에 오픈을 눌러서 관련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얘를 1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선택을 해요. 빠른 선택 툴로 나비 모양을 잘 선택을 했어요. 대상에 따라서 마우스 크기는 계속 고정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가 날개 부분에서 좀 작아진다 싶으면 브러쉬 크기를 대괄호 열고 닫기 키를 사용해서 줄이세요. 그리고 다시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은 컨트롤 C 이동해서 컨트롤 V, 그럼 붙여넣기가 되죠. 크기랑 위치를 비교를 해보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안내선 라인에 나비 밑부분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나비 날개는 절반씩 위쪽 칸, 아래쪽 칸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맞춰서 맞췄는데 위치 맞추니까 날개가 삐져나오네요. 크기가 크다는 뜻이죠. 그럼 다시 프리 트랜스폼 Shift 누르고 비율을 유지하면서 위치와 날개 크기를 적당히 맞춥니다. 다 하면 반드시 엔터를 쳐서 적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엔터 안 치면 다음 작업 불가능하니까 적용한다 라는 의미로 꼭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에 텍스처와 필터를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필터라는 거는 상단에 필터라는 이 메뉴인데, 필터 메뉴는 오른쪽 레이어에서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만 효과가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비와 밑에 열매가 레이어로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결과에서는 텍스처와 필터라는 거를 전체 이미지에 적용하고 있어요. 선택한 레이어한테만 준다면 나비에 한 번, 열매에 한 번, 두 번 줘야 될까요? 최대한 메뉴는 한 번에 처리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자격증은 특히나 시험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위에 나비를 선택을 하고 합치고 싶은 레이어가 2장이 있어요. 그 중에 위쪽 레이어를 잡은 채로 컨트롤 알파벳 E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레이어 기준으로 밑에 있는 레이어와 레이어 2개가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합쳐졌죠? 그 다음은 필터 갤러리 들어와서 텍스처 폴더에 텍스처 메뉴를 누릅니다. 보통 오른쪽에 슬라이드로 각각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 기본 값으로 놔둬도 무난해요. 크게 결과가 틀리지 않는 이상 딱 메뉴만 기본적으로 누르고 OK를 눌러서 적용을 시키세요. 그 다음 적용한 다음에 JPG와 PSD로 파일 저장 규칙에 맞추어 저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와 결과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럼 조건에 있는 것과 출력 형태에 있는 걸 모두 수행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관한테 전송을 시키는데 저장 규칙에 맞춰 저장하라는 건 위쪽에 파일 저장 규칙을 뜻해요. JPG가 먼저 써있고 PSD가 뒤에 써있는데 순서대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먼저 JPG 파일명은 수험번호, 상명, 이름으로 문제 번호로 하고 600, 400으로 저장을 하래요. 그럼 여기서는 파일,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원하시는 폴더에 포맷을 JPG로 놓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PSD를 수험번호, 상명, 문제번호, 이름은 똑같이 60에 40으로 저장을 하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내가 나중에 잘못된 점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PSD 파일은 수정 전용 파일이에요. 수정하는 파일. JPG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PSD를 가지고 나중에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크기를 600에 400에서 60에 40으로 수정을 해버린다 하면은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수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PSD는 60, 40으로 줄이기 전 원본 크기 그대로 600, 400 PSD로 기본적으로 이름을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 수정용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열어서 수정할 파일이지 감독관 전송 파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언제든지 다시 열어서 수정할 파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저장 규칙에 맞춰 감독관한테 전송할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 오케이. 크기 줄어들었으면 세이브가 아니에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 누르고 아까 수정용이라는 거 지우고 수험 번호, 이름, 문제 번호로만 저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수정용 파일은 고칠 때만 열고 감독관을 전송하는 파일은 번호, 이름, 문제 번호로 구성된 JPG와 크기를 줄인 PSD만 전송을 하면은 문제 1번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20점을 그대로 감점 없이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에 저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니까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픽 작업 시 올바른 손의 자세,
버릇이 되어야 앞으로 속도를 더 늘리고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시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의식하면서 손의 자세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꼭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